안녕하세요. 마음챙김 명상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시면서 가장 흔하게 느껴지는 궁금한 점, 또 제가 마음챙김 연습을 여러분들과 여러 공간에서 함께 하는데요. 이때 연습한 후에 질문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또 가장 흔하게 물어보시는 대표 질문들 모아서 여러분들 궁금증 또 해소해 드릴까 해요. 마음챙김 명상 하시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또 내가 잘하고 있나?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점점 또 마음이 커지잖아요. 자, 대표 질문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면서 피드백 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명상하는 동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리 마음챙김 이렇게 하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아마 그 소리 마음챙김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리 없이 하는데도 내가 명상을 잘 비교적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마음챙김 명상이란 있는 그대로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또 이 경험을 수용하는 그런 연습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가장 최적의 상태,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계속 좋은 조건 속에서만 연습을 하게 되면 불편한 상황에서는 마음챙김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저 소리가 없었으면 더 좋을 텐데. 저 소음이 없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오히려 다른 자극들을 더 크게 스트레스 원으로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챙김 명상의 기본 연습법들 있잖아요. 기본 과정 꾸준히 연습을 좀 해보신 후에 또 음악과 함께 병행하는 거 더 추천드려요. 또한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을까요? 언제 하면 좋나요?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좋은 시간대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의 생물학적 시계가 가장 반응이 좋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명상을 생활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6주에서 8주 동안 몸이 체화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어떤 신경계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들이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들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또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할까 궁리하시기보다는 그냥 매일 시간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꾸준히 연습해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몇 주 정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추가로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개발자인 존 카바친 박사가 여러 연구를 했거든요. 특히 fMRI 연구 참 많이 했는데 보통 임상 집단,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기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진행했을 때 6주차가 진행되면 뇌와 신경계, 생물학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보통은 매일 연습하면 한 4, 5주 정도면은 이런 체험적인 어떤 반응들, 좋은 인사이트, 또 어떤 관점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루에 몇 분 정도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초기에 존 카바친 박사가 MBSR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하루에 한 45분 이상은 해주세요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45분을 내가 계속 이렇게 마음챙긴 상태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떡하지?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45분 상태가 오로지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시간대가 되긴 좀 어려워요. 우리 뇌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베타 상태에서 알파, 세타,
뭐 여러 뇌파의 어떤 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45분 동안 내가 꾸준하게 이런 다양한 내면의 반응들,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마음챙김, 공간의 시간, 여기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중요하세요. 최근에 이 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여도 fMRI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하루에 4번 정도, 한 달 정도밖에 시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 집단은. 그런데 뭐 집중력이라든가 또 불안 감소, 또 어떤 주의력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에 얽매여서 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꾸준하게 연습의 시간을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 짧게는 한 20번, 30번도 많이 해요. 그냥 잠깐 1분, 5분, 뭐 어느 곳에서든 뭐 잠깐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또 심리학자이고 또 세라피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루틴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그냥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찌 보면은 뭐 제가 많이 이런 마음챙김 프로그램들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경험 속에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또 해야도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면 그만큼 경험적인 시간은 풍성해지고 빨리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근 연구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자, 4번째 많은 질문들. 명상하는 동안 생각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 이 질문은 가장 많이 흔하게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마음챙김 명상 자체가 특정한 어떤 무언가, 뭐 생각이든 뭐 감정이든 내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제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훈련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잘 마주하고 다루는 훈련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생각을 잘 다루는 방법은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생각도 호흡 알아차림 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생각하고의 어떤 거리두기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막 침습적으로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시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 놓으세요. 그러면 나의 생각 자체가 간섭 자극이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 놓기 때문에 비자극 처리되면서 점점 둔감화돼요. 우리 왜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가만히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옆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있다 보면 오히려 주의가 집중되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렇게 다뤄주시면 좋아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에 주의를 온통 기울이고 있기보다는 호흡이라든가 현재 순간의 대상에 주의를 터닝 그리고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자, 5번째 질문은 명상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제가 자꾸 잠에 빠져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 이 질문 받으면 그냥 조금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주의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사실 이 이유는 각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한순간에 막 집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도 보고 또 나의 어떤 경험들이 또 내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 또 자기 객관화도 하고 또 내면의 여러 문제들을 헤아리는 그런 정말로 넓은 경험적 시간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한순간에 딱 집중하기보다는 계속적 주의.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 주의라고 하는데요. 계속 관찰자적인 마인드로
일어나는 경험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개발자인 카바진 박사가 마음챙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여기에 핵심이 의도된 주의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내가 마인드리스한 상태가 아니라 마인드풀하게 의도된 주의를 가지고 현재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잠으로 빠져들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아무리 노력해도 습관적으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잠이 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참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아예 자세 딱 다시 교정하시고 또 호흡 명상법 말고도 또 뭐 소리, 걷기, 먹기, 또 바디 스캔, 뭐 자해 명상 다양한 방법들 있잖아요. 이 명상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주의의 폭도 늘려보시고 또 흥미나 동기도 끌어올려주세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 6번째 질문. 명상할 때 더 오래도록 편안한 상태로 있고 싶어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명상을 했을 때는 너무 편안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잠시 동안 이렇게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붙들고 싶은 그런 욕구, 마음 때문에 오히려 신경 쓰시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로 느끼기도 하고요. 이 마음챙김 시간은 내면을 알아차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현존을 인식하는 훈련이죠. 주의를 현재에다 두고 고요히 자각하면서 머물다 보면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경생물학적 변화도 상당하고 또 이런 과정 동안에 안녕감, 고요함, 평안함 이런 기분들을 우리가 흔히 느끼게 되는데요. 굉장히 안락하고 안정된 그런 기분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 또한 나의 욕구라는 거 잘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하실 때 항상 똑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하게 관찰하면서 그대로 온전히 느끼다 보면 오히려 더 깊고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자, 흔한 질문 7번째. 명상하는 동안 여기저기 통증이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루면 좋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일정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통증이 있었다면 조금 더 명료한 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차리게 되다 보면 뚜렷해지기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되면 너무 불편하다. 이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 이 통증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도 어찌 보면은 고통, 스트레스인데 나에게 지금 이런 통증이 있구나. 통증이 커지고 있고 또 잦아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서 호흡과 함께 머물러 고요히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거예요. 핵심은 통증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마음 잘 알아차리고 내려놓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챙김 명상하는 동안에 자주 느끼실 수 있는 궁금증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안내드렸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건 알려드린 방법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것 외에도 마음챙김 시간 동안에 관찰일지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10분 정도 내가 마음챙김 하더라도 오늘은 어떤 명상법을 썼는지, 그리고 하는 동안 나의 감정, 생각은 어땠는지, 또 내 몸의 감각은 어땠는지, 또 무엇이 이 마음챙김 공간 안에 방해인자로 나를 괴롭혔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면을 고르게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의 성장과 또 나의 내면과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챙김 공간, 시간 많이 늘려가 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챙김 명상 김도연이었습니다.